네, 예고한 대로 오늘은 질의응답 시간이었고 세 번째 영상으로 수업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준 두 개의 피드백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마이크 음성을 좀 크게 해줬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오른쪽 하단부에 내 영상이 나와 있는 부분 때문에 PPT 수업 자료가 안 보인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앞에 두 영상에는 이미 사전에 녹화를 해놨기 때문에 그 관련 내용을 제가 업데이트 못했지만 이 세 번째 영상부터는 여러분 확인하다시피 내 영상을 오른쪽 하단부에서 내 영상을 없앴습니다. 자, 또 지난번 질의응답 시간에 타임 딜레이와 페이즈 앵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 답변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랙보드에 보면 제가 텍스트로 답변을 달았지만 혹시 부족할까봐 다시 갖고 왔습니다. 자, 디스플레이스먼트 벨로시티의 페이즈 앵글을 보면은 90도입니다. 90도. 이 페이즈 앵글을 고유진동수로 나누면 이것이 타임 딜레이가 됩니다. 그래서 변이와 이 속도의 타임 딜레이는 여기에 해당하는 만큼 시간차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속도와 가속도의 페이즈 앵글 역시 90도입니다. 2분의 파이. 여기에 대응하는 타임 딜레이는 고유진동수로 나누면 됩니다. 그 시간이 여기 X축에는 시간축이죠. 이게 바로 타임 딜레이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변이와 가속도의 페이즈 앵글은 몇 도이죠? 네, 파입니다. 파이 180도. 거기에 대응하는 타임 딜레이는 고유진동수로 나누면 됩니다. 그것이 타임 딜레이입니다. 거기에 대응하는 시간은 요만큼의 시간이 되겠죠. 이 설명이 여러분들의 타임 딜레이와 페이즈에 관련해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또 별도의 또 질문이 있다면 블랙보드나 이메일로 제게 문의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요 시간,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타임 딜레이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영상의 마지막 페이지였죠. 자, 여기서 이제 람다를 구했었습니다. 람다를 구해보니까 람다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풀면 된다고 그랬죠. 그 람다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다시 한번 리라이트 하면 네, 이 식에서 람다에 대한 솔루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솔루션을 x를 가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요 a와 그 다음에 람다를 구해야 됩니다. 이 람다는 위에 2차 방정식을 통해서 구할 수 있고 이것을 근해 공식에다 적용하면 람다를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람다는 마이너스 예타 오메가 n 플러스 마이너스. 다시 말해서 람다는 솔루션이 두 개가 있다는 것이죠. 람다 1, 람다 2. 네, 람다에 대한 그래서 솔루션은 두 개가 생깁니다. x1은 a1
람다 1 t. 두 번째 솔루션을 x2라고 하면 얘는 a2 이게 2죠. exponential function 람다 2. 자, 이렇게 솔루션이 두 개가 생깁니다. 그러면 general 솔루션은 다시 말해서 토탈 솔루션은 이 두 개를 각각 합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토탈 솔루션, general 솔루션, final 솔루션은 x1 플러스 x2가 되는 것입니다. 자, 파이널 솔루션을 계속 진행하기 전에 이 람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람다는 굉장히 솔루션의 리스판스에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이 람다는 왜냐하면 이 람다에는 스퀘어 루트가 있고 이 스퀘어 루트 안에 보면 댐핑 레이시오의 제곱 마이너스 1 이 값이 내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댐핑 레이시오의 값에 따라서 이 스퀘어 루트 안에 있는 이 값이 포지티브일 수도 있고 네거티브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제로일 수도 있습니다. 댐핑 레이시오 값이 1이면은 그럴 경우에 이 람다 값의 특성이 달라지고 형태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서 솔루션 x의 값이 완전히 다른 형태의 응답 특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람다의 특성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이 댐핑 레이시오의 크기입니다. 크기. 이 댐핑 레이시오가 1보다 크냐, 댐핑 레이시오 값이 1이냐, 혹은 댐핑 레이시오 값이 1보다 작냐, 이 세 가지 그룹에 따라서 람다 값이 특성이 바뀌고 그에 따라서 솔루션 X, 진동 특성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댐핑 레이시오가 1인 경우, 아까 스퀘어 루트 안의 값이 댐핑 레이시오 예타 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했는데 요 댐핑 레이시오 예타의 값이 1인 경우, 그 경우의 댐핑을 우리는 크리티컬 댐핑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댐핑 레이시오 예타가 1인 경우, 그런 경우의 댐핑을 크리티컬 댐핑이다 이렇게 붙입니다. 자, 그럴 경우에 이 댐핑 레이시오의 데피니션에 의하면 댐핑 레이시오가 1이니까 C 값은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이때 C는 뭐죠? 이름이 댐핑 코에피션트입니다. 이름이 조금 비슷한 듯 다르죠? 이 댐핑 코에피션트는 어디서 지금 처음 나왔습니까? 우리가 운동 방정식을 보면 mx 더블 닷 플러스 cx 닷 플러스 kx, 이때 c가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c입니다. 댐핑 코에피션트. 댐핑 레이시오가 1일 때 그때 댐핑 코에피션트를 크리티컬 댐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댐핑 레이시오가 1일 때 크리티컬 댐핑은 이와 같이 정의되고 간략하게 오메가 n으로 표현하면 이와 같이 다시 리라이트를 할 수 있겠죠. 자, 이 화면을 좀 깨끗하게 하고, 자, 우리는 댐핑 레이시오의 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크리티컬 댐핑의 경우입니다. 크리티컬 댐핑은 댐핑 레이시오가 1인 경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게 1이 되고 여기도 또 1이 됩니다. 그러면 람다 값이 굉장히 간략하게 표현이 되겠죠. 람다는 마이너스 오메가 n 플러스 마이너스 오메가, 자, 여기가 1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람다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n이 됩니다. 그렇죠? 수식으로 전혀 문제가 없죠. 자, 람다 값은 두 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1, 2. 근데 그 1, 2가 하나의 값으로 귀결됩니다. 다시 말해서 람다 1과 람다 2가 마이너스 오메가 n으로 동일하다는 것이죠. 이런 내용을 우리는 공업수학에 repeated root이다. 중복근 repeated root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솔루션을 가정할 때 이렇게 가정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지만 솔루션이 두 개가 있습니다. x1과 x2. 왜? 람다 1과 람다 2가 두 개의 다른 람다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경우는 크리티컬 댐핑의 경우에는 중복근이에요. 그래서 솔루션을 이렇게 최종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A1, 2의 람다 1의 t. 여기서 람다 1을 좀 더 구체적인 값으로 표현을 하면 람다 값이 뭐죠? 마이너스 오메가 n의 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또 다른 그는 뭡니까? A2 exponential 마이너스 오메가 n의 t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근데 앞에 식과 두 번째 식은 똑같잖아요. 이거 똑같은 거 더해봤자 똑같은 것이 됩니다. 자, 그래서 공업수학에 보면은 앞에 식과 뒤의 식을 independent 만들어주기 위해서 뒤에 식에다가 타임 t를 곱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더하게 됩니다. We need two independent solutions. 그래서 타임 t를 두 번째 텀에다가 곱해주고 최종적으로 더해준다. 이것이 요 솔루션 형태, 요것이 크리티컬 댐핑의 경우, 댐핑 레이쇼가 1인 경우에 진동 응답 솔루션이 되는 것입니다. 네, 크리티컬 댐핑의 경우 이와 같은 솔루션의 형태가 나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식의 형태를 보면 여러분들 뭐 감이 옵니까? 두 개의 각각의 솔루션 x1, x2를 더해서 이 더한 근거는 이것이 리니어 이퀘이션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슈퍼포지션에 의해서 솔루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x, 이 솔루션 이 x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복잡하다는 그런 느낌이 들죠. 그냥 식으로만 보면은 우리에게 감동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식 x를 시간에 대해서 타임 리스판스를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얘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솔루션을 이와 같은 형태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A1과 A2는 우리가 초기 조건이 주어지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초기 조건, initial condition. 예를 들어서 타임이 t일 때, 타임이 0일 때, 그때 초기 변이를 x0라고 놓고 타임이 0일 때 거기에 초기 속도, initial velocity가 v0라고 가정을 할 경우에 이 두 개의 초기 조건이 있으면 여기에서 미지수 A1과 A2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을 대입하면 A1의 값은 x0로 얻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 A2 unknown variable A2를 얻기 위해서는 초기 조건 두 번째 초기 속도에 대한 조건을 대입하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A2는 이와 같은 식으로 솔루션을 A2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X에 대한 식이 다 갖추어진
완벽한 컴플릿한 그런 솔루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구체적인 x0와 v0의 구체적인 값을 한번 대입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x0는 동일하게 0.4mm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초기 변이를 0.4 이퀄리브리엄 포지션에서부터 0.4mm만큼 떨어진 거리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진동의 시작점이 0.4mm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초기 속도는 세 가지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블루는 positive 1mm/s. 두 번째 그린은 초기 속도가 0. 세 번째 레드 라인은 마이너스 값으로 놓고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다음과 같은 세 개의 디퍼런 컬러 라인이 그려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초기 이니셜 디스플레이스가 같다면 그 점을 중심으로 해서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아니면 수평 기울기가 제로이면서 바로 그 다음 운동을 진행하느냐는 초기 속도의 부호에 따라서 플러스냐 제로냐 네거티브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것보다 더 큰 그림은 크리티컬 댐핑의 큰 그림은 뭐냐? 그걸 여기다 적어 보면 진동이 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No oscillation occurs. 진동이 뭡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진동이잖아요. 근데 이 그림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바로 제로 포인트, 이퀄리브리엄 포인트로 달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실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죠. 왜? 크리티컬 댐핑, 댐핑 레이쇼가 1일 때는 크리티컬 댐핑의 운동 특성을 보이게 됩니다. 자, 이런 크리티컬 댐핑의 경우에는 주로 어디에서 쓰이냐면은 도어 메커니즘, 문이 확 닫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혹은 문이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를 반복하는 그런 운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곧바로 이퀄리브리엄 포지션으로 가게끔 하는 그런 경우에 댐핑을 그때 댐핑 메커니즘을 크리티컬 댐핑으로 맞춰 놓으면 이와 같은 운동 리스판스 특성을 보이면서 제로 포인트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혹은 또 어떤 경우에 쓰입니까? 아날로그 게이지.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의 체중계죠. 우리의 체중계가 바늘이 70kg를 향할 때 이것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겠죠? 빠른 시간 내에 70km를 향해서 딱 가서 멈춰야지만 우리가 체중계로서 그 역할을 다 하게 되죠. 자, 댐핑 레이쇼가 두 번째 케이스를 한번 살펴봅시다. 두 번째 케이스는 바로 댐핑 레이쇼 값이 1보다 큰 경우입니다. 댐핑 레이쇼 값이 1보다 큰 경우에는 이 스퀘어 루트 안의 값이 파지티브 밸류가 되기 때문에 이 형태로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람다 값이 1, 2, 두 개의 값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General Solution, Total Solution, Final Solution은 이와 같이 다소 복잡한 형태로 길게 expand가 됩니다. 자,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unknown variable인 A1과 A2는 우리가 초기 조건을 대입하면 역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General Solution의 형태는 이 식으로만 보면 우리가 별 감흥이 없기 때문에 오른쪽 그래프와 같이 시간에 대해서 x의 값을 그래프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어떤 구체적인 값을 다 대입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댐핑 레이쇼가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1보다 큰 값인 2로 표현하겠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댐핑 레이쇼를 오버 댐핑이라고 합니다. 오버 댐핑. 댐핑 레이쇼가 1보다 큰 경우를 뭐라고 한다고요? 오버 댐핑이라고 합니다. 오버 댐핑. 자, 그럴 경우에 시간에 대해서 초기 조건을 대입해서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플로팅을 해보면 이와 같이 응답 특성을 얻게 됩니다. 자, 전체적인 그림의 패턴을 보니까 앞에 첫 번째 경우 크리티컬 댐핑의 경우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렇지만 크리티컬 댐핑과 오버 댐핑에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차이를 메모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중요한 차이는 오버 댐핑의 경우에는 훨씬 더 이퀄리브리엄 포인트에 도달하는 시간이 훨씬 깁니다. 그러니까 느리게 반응하는 거죠. 느리게 천천히 이퀄리브리엄 포지션으로 가는 것이죠. 오버 댐핑 역시 크리티컬 댐핑과 마찬가지로 오실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초기 조건에서 곧바로 이퀄리브리엄으로 달려가는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경우에는 댐핑 레이쇼 값이 1과 0 사이에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는 언더 댐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더 댐핑. 표현들이 약간씩 다르죠. 오버 댐핑, 크리티컬 댐핑, 여기서는 언더 댐핑. 댐핑 레이쇼가 1보다 작은 경우. 자, 댐핑 레이쇼가 1보다 작기 때문에 스퀘어 루트 안에 요 값의 크기가 네거티브 밸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imaginary number를 사용해서 람다 값을 표현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람다 값이 2개가 얻어지고요. 여기서는 이제 람다가 복소수, 컴플렉스 넘버가 되죠. 자, 그래서 하여튼 솔루션 x를 구하면 이와 같이 길게 형태가 표현이 됩니다. 자, 이 가로 안을 오일러 포뮬러 엑스포넨셜 펑션을 사인 혹은 코사인의 형태로 우리가 바꿔줄 수 있죠. 그거를 오일러 포뮬러라고 했는데 우리가 언젠가 앞 시간에서 이 관계를 우리가 다뤄봤습니다. 그 오일러 포뮬러를 적용하면 이 언더 댐핑의 경우에 솔루션을 이와 같이 간략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사인 함수죠. 근데 그 앞에 엑스포넨셜 펑션이 곱해져 있고 엑스포넨셜 앞에 여기 지수 앞에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진동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인자입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여기서 오메가 D, 오메가 N이 아니라 오메가 D. 오메가 D는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Damped Natural Frequency라는 이름이 따로 있고 오메가 D와 고위진동수의 관계는 이와 같은 관계가 있습니다. 오메가 D와 오메가 N의 관계입니다. 오메가 댐핑 레이쇼 값이 아주 작으면 오메가 D와 오메가 N은 굉장히 클로스하게 되죠. 가깝게 되죠. 거의 비슷한 값이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오메가 D임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초기 조건을 우리가 주어지면 앞에 솔루션 형태에서 앰플리튜드와 페이스를 구할 수가 있고 그것을 플로팅 해보면 이와 같이 오실레이션이 발생하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앰플리튜드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바로 언더 댐프드 모션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언더 댐프드 모션은 대부분의 경우가
진동 특성이 이런 언더 댐핑 모션을 취하게 됩니다. 앞에 크리티컬 댐핑이라든가 오버 댐핑이라든가 그런 것도 특별한 경우에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언더 댐핑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한 언더 댐핑, 크리티컬 댐핑, 오버 댐핑의 경우에 대해서 여러분들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얼마나 운동 특성이 다른지를 한번 여러분들 바로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목요일 날 여러분 만날게요.